사랑후에 오는 것들에 네. 그 문현성 감독님과 이상훈 음악 감독님이 이렇게 관계자에 따르면 채널에 드디어 관계자로 나와주셨네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잖아요. 네. 이세영 배우와 사카구치 켄타로 사랑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今までの僕は運命とか奇跡とかいうものは信じてこなかった。それはただ偶然という言葉を飾るためのものだと思っていた。だけどそこには彼女がいた。奇跡のように。 저 일단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원래 이제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지영 작가님과 츠지 토나리가 네. 남자 여자의 그 책으로 나왔던 2005년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원작은 2005년. 네,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는 2015년부터 이거를 해야겠다 맘먹고 거의 8년을 잡고 있었다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9년 정도, 10년 차? 이 정도로 붙들고 있으면 네. 그게 있잖아, 이유가 있잖아요. 왜 꼭 이 작품이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멜로 드라마, 러브 스토리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작가님이 저한테 이 원작을 소개해 주셨고 보자마자 이 원작은 꼭 해보고 싶다. 네. 캐스팅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감독님. 5년 정도 이제 영화로 준비하다가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한테 먼저 이제 연락을 취했어요. 바로 이제 사카구치 배우님이 하고 싶다, 함께 해보자. 사실 그때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캐스팅의 첫 단추가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서울대 작전이란 영화를 작업하고 돌아와서 이세영 배우님한테 프로포즈를 했고요. 비교적 캐스팅 작업은 그 배우분들 덕분에 꽤 순조롭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감독과 배우의 관계라기보다 정말 전후? 그렇죠. 예, 예.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똑같이. 네, 네. 그러니까 공동 창작자, 아, 예. 공동 제작자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전에 이세영이 나왔던 작품들이 해외에서 나름 다 맞아요. 잘 됐어요. 그렇죠. 이세영은 된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어서 이세영 배우 그 뽀글뽀글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세영 배우가 네, 그 전에 네. 이제 오스메 불꽃동에서도 진짜 예쁘게 나왔잖아요. 근데 네. 사극에서는 그 장면이 제일 예뻤다면 저는 현대물 이세영 배우가 출연했던 모든 작품 틀어서 그 뽀글뽀글 일본에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화면이 그 정도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촬영을 그렇죠. 저희 분량이 한 반 정도 되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일본 회차가 3, 4회차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오는 것들 하면 자동 완성 검색 중에 세트가 같이 연관 검색어에 세트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촬영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네, 거 같아요. 제가 인터뷰 때 봤어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저 구글 지도에서 막 찾아봤어요. 아, 어딘가 그 네네네. 길거리와 술집과 그렇죠. 이런 라면집이 진짜 예, 예. 없더라고요. 스파트 아 저는 실제 라면 이름을 썼나 했는데 아, 거기 아닙니다. 존재하는 이노 라면이 뭐 아무튼 그거 네, 찾아봤어요. 이치로 구글에. 라멘. 아 네. 근데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세트는 좀 배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에 힘드셨군요, 로케이션이 제작진들이. 이렇게 이제 꼬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네. 특히 도쿄 라멘집도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곳들을 이제 가서 봤는데 작아요. 한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큰 라멘집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데서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그렇죠. 없지 너무 않습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기치조지에서 멀군요. 네, 멀어졌죠. 소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네. 그 뽑기 하잖아요. 예. 네. 그게 뽑기가 연출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래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뽑기 네. 촬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프리프로덕션 할 때부터 이제 반다이 쪽에 협조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촬영한 그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계들 보노보노 그 캐릭터 피규어도 그런 그거는 또 그건 따로 해결을 했죠. 예. 보노보노는 어, 뭐 또 중요한 반다이와 소재로 나오는 예, 그렇네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반다이면 건담을 뽑아줘야 되네. 일본은 아무튼 그런 그 의사소통이 한국에 비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편이 걸린다고. 맞아. 한국에서는 이 인형 뽑기 기계가 있으면 기계에 그 뒷판 뜯는 게 그렇게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네, 네. 사실 네. 모여가지고 아 그거 좀 그죠 그죠. 뜯어서 찍읍시다 그러면 네, 네. 거의 하루 안에 어, 얘기가 다 끝날 법한 네. 그런 이슈인데 일본에서는 그게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뜯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만약에 뜯으려면 또 어떻게 뜯을 것이냐, 얼마나 뜯을 것이냐. 뭐 아무튼 이런 소통의 과정이 한국보다 훨씬 좀 복잡하고 그렇죠.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저희 입장에선 다 시행착오긴 했죠. 화면만큼이나 그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음악이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또 음악 감독님 이름을 봤더니 또 아. 낯이 익은 이름이기도 했고, 예. 네, 그리고 그 전 작품이 이제 더울 패티라는 저희 또 출연하시기도 하셨던 백승환 감독님이 연출했던, 그리고 그 이전 작품들 뭐 창간호나 뭐 이런 데도 계속 쭉 함께 하셨던, 또 사실 더울 패티 때도 음악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아이린이 흰밤이라는 네. 곡 작곡하셨고, 네네. 곡이 나오자마자 아이튠즈 그 글로벌 순위에 막 올라가서 막 엄청 화제가 됐었고, 그랬죠. 저랑 인터뷰에서 맞아요. 지면에 실리기도 했고, 네. 뭐 그런 인연이 있어서 맨 처음 제안 받은 게 문 감독님이 처음 이 사랑후에 오는 것들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2015년부터요? 거의 네, 그게 그 즈음이었을 즈음. 거예요. 예. 부터? 그 전후 중에 한 분이시군요. 첫 번째. 와. 예,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아, 네. 이 작품을 해보자라고 부탁했던. 왜냐면 문현성 감독님하고 저하고 좀 어릴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친구. 네. 저희가 등하교를 같이 했던 친구라. 아, 들었던 음악 뭐 보던 영화 이런 것들이 좀 감수성 있는 것들을 둘이 좋아해서 코드가 좀 맞았어요. 든든하셨겠네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저도 음악을 하고 싶어서 둘이 같이 음악을 해보자. 공연도 보러 다니고 뭐 이제 그랬던 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취향이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긴 하죠. 네, 음악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라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좀 칼을 갈고 싶다. 감독님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셨나요? 그냥 몇 가지 부분들 정도만 공유를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사가 들어간 곡을 최대한 피하자. 좀 스트링을 많이 활용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코드 정도만 잡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 감독님이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주셨죠. 아니 그래서 음악 감독님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사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존 클래식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미니멀리즘 기법이나 앰비언스를 활용한 현대적인 느낌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니 이게 글로 아니, 보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게 프레스킷에서 그러니까 홍보 자료에서 아.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도 자료 같은데. 네, 그걸 보는데 계속 보는데 되게 좀 멋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러게요. 무슨 말인가 어? 서면 인터뷰 그래서 뭐 들어보고 그런 거 싶었어요. 같은데. 클래식 전공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작곡. 네, 클래식 작곡 전공이라 클래식을 기본으로 하되 뭐 클래식의 그런 고급미는 살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드라마가 멜로의 20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현대적인 게 좀 들어가야 좀 세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미니멀리즘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프레이즈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자유롭게 좀 다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싶었다. 아니, 네.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무지해서 이걸 이렇게 난독증이 걸린 것처럼 네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지? 말을 좀 어렵게 써요. 아니 근데 그래야 또 있어 보이니까 귀동영어 듣다 보니까 고레 다이로카즈 오케스트라 팀이랑 작업하셨다. 일본에서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이분하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뮤지션이 있으셨어요. 네. 스트링 하시는 분 중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네네 영화를 보다가
이거 뭐지?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크리딧 올라갈 때 사진을 찍어뒀어요. 네. 아 이렇게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사카구치 배우님 맞아요 나와요. 데뷔 바다- 영화가 네, 네, 바닷말 맞습니다. 나요. 작은 바닷말. 역할이긴 네. 하지만 일본에서 다행히 그 제작 측에서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마침 그러면 저 이분하고 하고 싶어요라고 일본 프로덕션 PD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연결해주시고 네네.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늘 이야기만 들으면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랑 꿈은 이루어진다 같이 막 약간 잠깐 네, 생각했던 게 맞아요. 다 네. 되는 네, 게 너무 실제로는 정말 꾸역꾸역 아 그쵸. 그 과정을 못 봐서 그렇지. 예, 뭐 하나하나씩 네. 풀렸던 거. 결과만 보니까 아, 너무 다 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촬영 끝날 때까지는 예산이 부족했어요. 또 PD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여기서 좀 아끼고 저기서 좀 아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 좋게 예, 성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돈을 음악에 많이 들인 것 같다 아, 라는 느낌은 확 오. 들어서 저도 크레딧 올라갈 때 봤는데 음. 1번 바이올린 이렇게 쫙 올라가 아, 2번 바이올린 네. 뭐 비올라 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미쳤다 진짜 음. 어떻게 작업하셨지? 그 한국과 일본을 계속 오가면서 촬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도 이제 한국말도 했다가 일본말도 했다가 네. 하니까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의사소통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예전에 이렇게 일본과의 협업을 해보셨던 이제 경험자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거든요. 다들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통역팀이 정말 중요하다. 네. 통역팀을 잘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덕션이 몇 배 힘들어진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알게 된 분들을 이제 섭외할 수가 있었어요. 저나 이제 제작진이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좀 수월하게 예,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영 배우는 원래 일본어를 잘 하나요? 아니요, 전혀 못 하셨죠. 저희 전작 네. 촬영이 다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일본어 일본어 선생님하고 오. 아침부터 거의 뭐 틈 날 때마다 수능 준비하듯이 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는데요.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배우의 성실함이 진짜 언어에 작품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언어 좋은 습득에 영향. 대한 센스도 힘드셨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설정상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릴 때 살았던 이런 네, 설정이잖아요. 초등학생 때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잘해야 되는 어떤 네. 상황인 건 맞거든요. 대사에서 보니까 어려운 표현들을 좀 네네. 자유롭게 사용하는 네. 게 대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넷플릭스의 I Love You라는 거에서 이제 최종익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네, 친구는 이제 1년 가서 있는 유학생, 그렇죠. 대학원생이다 네. 보니까 그 친구 하는 일본어가 이제 그 단어들이 딱 1년치에서 네.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예, 단어들만 예. 가지고 쉬운 단어들만 가지고 하는데 이세영 배우의 그 극중 단어들은 좀 살아본 사람만 알만한 예. 어떤 표현들을 썼다는 게 느껴져서 능숙한 디테일이 느껴졌어요. 능숙한 일본어. 네.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정도의 대사량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해서 촬영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세영 배우님의 일본어 연기를 보면서 경악했던 적이 많아요. 아니 이게 가능하구나.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길래 아 원래 일본 좋아하고 일본어 원래 잘 아니에요. 하던 배우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그래서 거예요. 저도 그 걱정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몇 번 넌지시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네. 뭐 본인도 또 속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셨겠지만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저는 현장에서도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실에서 계속 반복해서 다시 보지 않습니까? 네. 같은 그 데이터를 네. 그냥 놀랍더라고요. 너무 잘하네요. 경이롭더라고요. 네. 실제 일본어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와, 우리 홍이의 이 일본어 실력은 정말 압권이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 연습 과정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본인 숙소 벽에다가 그냥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일 촬영할 씬, 뭐 내일 모레 촬영할 씬만 이제 벼락치기로 준비하셨던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그냥 통째로 와, 네. 미쳤다. 그냥 너무 자- 힘들다 듣기만. 이제 침대에서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와. 반복해서 읽다가 마치 이제 그 랩 외우듯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음정, 박자, 호흡, 심지어 톤이나 뉘앙스 이런 것까지 그냥 다 통으로. 내 안에 이제 외운 입력이 되게끔 네. 예. 그렇게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멋진 배우네요. 고통스러운데 내가 아, 듣기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모르는 이제 영어 노래 외우는 것처럼. 저희 프리 프로덕션 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사실 한 거의 반년 정도를 그렇게 사셨던 거거든요. 와, 굉장히 역시 그냥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현장에서도 잠깐 그 짬이 나면 선생님하고 저쪽 어딘가에서 이야. 이 씬을 연습했다가 저 씬을 연습했다가 오. 자기가 더 거기에 이세영 배우 몸값이 더 올라가는 소리가 되게 예. 이렇게 성실한 배우입니다. 약간 이세영 배우. 거의 이제 동기화가 되게끔 약간 편집실에서 볼 때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이거 진짜 해냈구나. 예. 그 두 배우의 이세영 씨랑 우리 사배우랑 그 케미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둘이 이렇게 그냥 포옹하고 그럴 때도 좋고 이제 누워서 잘 때 같이 뭐 안아주고 이야기 나누고 네, 그런 네. 데서도 너무 그냥 정말 네, 연인 네. 같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래요. 둘이 이제 막 열심히 뽀뽀하고 스킨십 들어가고 이럴 때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막 네네.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연인 같다.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해서 되게 몰입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집중해서 보다 이제 몰입해서 보다 보면 연기가 아니라 아 진짜 사귀는 거 아닌가.